마이크 아직 안 들리시죠? 안 들려요. 네. 네, 나옵니다. 개봉일에 영화 보러 아부장 CJ까지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영화 방송 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짜 일이 되게 만들려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상황들에 포기절도 하셨을 수도 있고, 저는 이 포인트가 제일 좋았는데 그렇게 웃으면서 보다가 마지막에 이 영화가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좀 사람 마음 알아주는 뽀얀 데가 있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웃음부터 그 속마음까지 오늘 이 영화 만드신 분 제가 되게 많이 소개했어요.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건데요. 제가 한 분 한 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입장하시는 분이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화 연출하신 김홍기 감독님, 김재화 배우님, 조민재 배우님, 박광석 배우님, 장세린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활기차게 그리고 여기 계신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모시기로 했는데 정말 오늘 여러분랑 같이 극장에서 영화 보신 두 배우님도 더 계셔서 앞으로 보시려고 합니다. 영화에서 군수 역할을 주신 노희경 배우님, 극장 역할을 주신 김종국 배우님까지 모시겠습니다. 나오실 거예요. 빨리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여기 계십니다. 뒤에서 누워주시래요. 안 나오면 책으로 갈 거예요. 빨리 나오세요. 그래요. 의자 갖고 왔단 말이에요. 빨리. 안 내려오시면 안 앉을 거야, 우리. 시작을 안 할 거야. 다시 박수. 꽉하고 장신하여도 너무 좋죠? 그럼 저희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유서 실현. 장유유서 실현. 이 급격한 장유유서 현장. 네. 자리를 잡고 앉아보겠습니다.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인사드렸습니다. 잔치나요 진짜 좋네요. 그럼 오늘 개봉날 여러분들 만나신 소감, 다들 또 같이 영화 보신 분들이 계시니까 어떠신지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한 분씩 듣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익스트림 페스티벌 연출한 감독 김홍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유씨 역을 맡은 김재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사군 김종욱. 이름도 참 독특하게 잘 지어서 펜길탄 군수역을 맡은 배우 문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민 역을 맡은 조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레오 역할 맡았던 박강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채 역할을 맡은 장세린입니다.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오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질문 하고 싶으신지 제가 공통으로 궁금해하실 만한 거 몇 가지 여쭤보고요. 이후에 여러분께 관객석에 마이크를 드리도록 할 건데요. 저는 일단 이 영화가 배우분들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정말 톱니바퀴처럼 잘 굴러갔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서 배우님들한테 궁금했던 거 한마디씩 먼저 여쭤보는 순서를 가지려고요. 근데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김재화 배우님이 연기하신 해수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는 김재화 배우님이 되게 개성 강한 인물 많이 연기하셨는데 이 영화로 치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쪽을 더 많이 연기하시다가 이 영화는 그런 사람들을 다 이제 아울러서 일을 되게 만들려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근데 그 해수의 태도를 보면 단순히 일이 막 되게 해야 되니까 사탕 발림을 한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하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가만 보면 그래도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이해하는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일이 되게 하려고 그게 제일 목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마음 깊이 다른 사람들을 좀 이해하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영화 뒤로 갈수록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님도 그런 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연기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여쭤보려고. 네. 그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같이 봤는데 참 이 사람이 이해심이 많고 그랬다면
저렇게 소리를 많이 치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오늘 어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요새 개인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게 이타심이라는 책을 소개받아서 이제 몇 장을 읽고 있는데, 혜수가 만약에 이 책을 다 읽었었더라면 좀 더 넓은 아량으로 이 행사를 좀 더 잘 굴러가게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해봤어요. 그때 사실 아까 얘기해 주셨던 부분, 그동안 문제를 일으키다가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어떤 그런 임무를 맡은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네, 저도 촬영하면서 즐거웠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는데 영화 보면서 혜수가 이거보다 더 이타심이 있으면 돌을 닦았게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느끼신 분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네, 많은 분들이 끌어보는 걸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민재 배우님께 여쭤볼게요. 근데 이제 이 영화에는 정말 다양한 캐릭터가 나오는데 조민재 배우님 연기하신 상민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마디로 추격할 수 있으면 진정한 낙관주의자인 것 같아요. 그 모든 순간에 이게 잘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하면 잘 되지 않겠어? 라고 그게 진짜 자기 진심으로부터 믿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신 건지 배우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연기하시는 건지. 네, 일단은 그 감독님한테 어쨌든 배우로서 이제 이 역할을 어떻게 하면은 좋겠는지 서로 이제 상의하잖아요. 그리고 감독님이 디렉팅을 하시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감독님이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이 사람은 현실 세계에는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뭐 이런 요지로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사실 일정 부분 되게 동의를 했어요. 이런 사람은 현실에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영화 속은 현실이잖아요. 사실 현실 속에 없는 것 같은 사람을 현실 안에서 좀 해야 된다는 게 저는 되게 좀 어렵기도 했었고요. 지금도 사실 보면 저렇게 할 걸 하는 부분 엄청 많이 좀 후회하기도 하고 저렇게 할 걸 많이 생각하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조금 초점을 맞췄던 건 감독님을 믿고 뭐 대본의 힘을 믿고 끝까지 대본을 잘 따라가면 사람들이 미워하진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미워할 수 없는 낙관주의자로 봐줄 수는 있겠구나, 그런 마지노선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비현실적인 측면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이라는 건 아니고요. 감독님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모른 척하지 마시고 말씀을 해주시죠. 갑자기? 네. 제가 이야기를 좀 말씀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절을 죄송합니다. 이를테면은 상민이라는 인물은 모든 것이 거짓이면서 모든 것이 진실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테면은 사실 저도 그 당시 어떤 질문을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일단 제 말 습관이 이를테면은 다 시간을 벌어놓고 그런 말을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데 아쉽게도 이번엔 잘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를테면 본인이 하는 것이 매우 뻔뻔스럽게 그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영화가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이제 박강석 배우님께 여쭤볼게요. 근데 왜 레오가 여기 다시 망진에 가서 일을 도우려고 할 때 뭔가 이제 무슨 마음이 있겠구나, 맺힌 마음이 있겠구나 이렇게 느껴지긴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만 해도 레오가 상민한테 무슨 마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무슨 마음인지 정확히 잘 몰랐는데 그렇게 보신 분 계시죠? 네, 그래서 이 영화가 주는 여러 반전 중에 가장 이제 우리를 놀라게 한 것 중에 하나가 레오가 혜수를 좋아했던 거구나. 이제 이게 드러나는 장면이잖아요. 배우님한테도 이게 연기할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을 것 같은데 요거를 어떻게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 하셨어요? 아니요, 특별히 그런 건 없었고 말을 되나? 이렇게 드러나져 있는 게 있어가지고 얘기하세요. 원래는 친절하게 설명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도 영화를 봤는데 갑자기
사랑해요 하고 나가버려서 제가 관객으로 갔을 때도 많이 당황스러웠긴 했는데 영화 한 두세 번 보니까 객관성을 잃었는지 지금은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래서 연기할 당시 작업할 당시에는 이게 되나 이런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미 그게 책이 있었고 더 많은 설명들이 대본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냥 그 남진에서 혜수와 레오 사이에 약간 그런 미묘한 감정이 오가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사이사이에. 그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랑해요 하기 전에 이 싸움이 점화가 되기 위한 어떤 그 대사들이 대화들이 더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이것도 감독님한테 한번 왜 그러셨어요? 감독이 이를테면 왜 그러셨어요? 먼저 기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혜수와 상민이 무언가가 있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의도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 회사 이름 자체가 레오와 상민이 죄송합니다. 이를테면 이제 이 회사 이름이 질투는 나의 힘이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그 영화 속에서 문선은 선배님과 박해일 선배님의 관계가 배주옥 선배님을 가운데 두고 벌인 그 삼각관계에 굉장히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두 남성이 서로에게 굉장한 호감을 가지고 있고 결국 여성은 떠나지만 남성 둘은 연대하면서 남는 그런 전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군데 보면 사실은 상민은 끊임없이 레오에게 격려를 해주고 잘할 수 있다고 하고 너가 장미진 작가보다 더 이런 걸 단편 소설로 잘 쓸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어떤 신의 필적 요소들을 많이 넣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걷어낸 측면이 있었고요. 사랑해요로 드립다가 시작하는 것들은 사실은 저로서도 조금 모험이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사실 이런 사건들은 좀 예기치 못하게 벌어지는 게 오히려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 어떤 분들은 혹자들은 이게 개연성이 말이 되나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말이 된다고 하고 쓴 측면이 있을 텐데 분명히 이를테면 이 친구의 세계관은 굉장히 여기서 나오지만 이를테면 내가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혜수는 어쩌라고 난 아닌데 라고 하는 측면이 기본적으로 작가라는 작자들이 본인처럼 드라마 속의 주인공을 투영시키는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저 스스로 그거에 대한 자기 반성을 조금 하고 싶었어요. 또 제가 또 많은 또 어떤 그 쉽지 않은 연애 실패자로서 나는 이 속에 살고 있어. 나 너 때문에 힘들었고 너 역시 마찬가지지? 아니 난 까맣게 잊었는데 너가 회사에 정리된 이유는 네가 일을 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세계관이 극명한 충돌을 그려내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고성을 벌이면서 이를테면 결혼 이야기에서의 그 마지막 클라이맥스 신과는 전혀 다른 결로 그 장면을 좀 비틀어 보고 싶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레오의 사랑의 개연성은 사실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성공한 것이고 저한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망상에 뭐 때문에 내려간지가 아니라 이 사람의 착각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레오의 착각. 네, 레오의 착각을 완전히 단단히 빠져서 한 착각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끝내봅니다. 이야기를. 감독 어때요? 되게 주옥 같은 얘기 해주셨는데 기억에 남는 건 이를테면밖에 없어요. 착각이었다. 그리고 레오가 뭔가 감독님의 연애사 투영한 것 같다. 뭐 약간 이 정도. 그래도 많이 맞습니다. 그럼 이제 장세린 배우님께 여쭤볼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서울 환경을 목표로 하는 이 영화 은채야말로 가장 다양한 역할 중에서 가장 이제 목표가 뚜렷한 약간 되게 정말 직선주로를 타고 달리는 것 같은 그런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되게 혼자만의 어떤 캐릭터 열전을 연기한다고 생각하고 연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보도자를 읽어보니까 그런 모습이 배우 본인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경우가 장세린 배우님이라고 감독님이 그러셨더라고요. 배우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랑 닮았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많이 닮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캐릭터를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저는 또래 친구들보다 대학교를 오래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캐릭터를 내가 어떻게 완성시킬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하루에 반나절을 그냥 카페에 줄곧 있어보자. 왜냐면 거기에는 은채 같은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나타나긴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 보고 저는 관찰을 해서 연기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였나 봐요. 주변 사람들이 어떤 면이 닮은 것 같아요? 꿈을 향해 불도저처럼 나가는 모습? 네. 꿈을 향해 불도저처럼 나가는 모습. 전세림 배우님의 자기소개였습니다. 그러면 이 영화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군수 역할 맡아주신 우리 문희경 배우님께 여쭤볼게요. 사실 이 영화가 좀 재밌다고 생각하는 점이 뭐냐면은 이 영화의 이런 막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요지경 같은 그런 이야기 속에서도 여기서 사람들 마음을 이 영화가 어떻게 헤아리겠지 이런 대사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인물에게 생각지 못한 순간에 나온다는 건데 그 중에 하나를 군수가 얘기하잖아요. 물론 자기 아들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예술가 존중해야지 막 이런 얘기하는 거. 근데 그런 얘기할 때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약간 군수가 그 해수의 입장에서는 일을 망치는 사람 중 하나인데 군수 입장에서는 자기는 자기 입장에서 일되게 하려고 되게 노력하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배우님은 캐릭터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 순간 그 대사를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먼저 처음에 마이크 나오나요? 들리세요? 뒤에? 먼저 처음에 저는 사실 그 특별 출연 제안 받고 나서 몇 장면 안 나와서 설마 나를 모르겠지 했는데 누가 봐도 딱 문희경인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조용히 뒤에 가서 앉아서 봤는데 근데 이 처음에 제 이거 영화 제안 받았을 때도 이렇게 고리타분한 영화를 위트 있게 굉장히 대본을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는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그 기대가 됐었어요. 기대가 됐었는데 독특하기도 하면서 근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유쾌하게 잘 풀어냈네요. 근데 이 펭길탄이란 이 군수 역할은 도지사까지 꿈꾸는 굉장히 야망과 욕심이 있는 역할인데 결국은 아들 바보, 그 삼겹살 굽는 퍼포먼스를 대단한 그 행위 예술가로 치는 아들 바보 엄마의 이중적인 모습이 결국 무너지는 엄마 역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에 하는 그 대사도 군수의 그런 입장에서보다는 내 아들의 공연을 망친 거에 대한 결국은 그 아들 바보 엄마 역할이 아니었나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의미를 줄 수 있죠. 저기 영화에서. 그래서 보면서 저도 굉장히 우습더라고요. 재밌었어요. 네. 그 장면에서 뭔가 의외의 포인트에서 그런 대사가 이렇게 하나 바뀐다는 게 이 영화의 뜻밖의 어떤 재미, 의미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치면 우리 이제 극단 단장을 연기해주신 김종국 배우님께서 이 영화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대사 하시잖아요. 그 레오한테 왜 극단 단장, 지역 극단에서 일하는 게 어떤 의미냐 같은 거를 되게 어깨에 힘주지 않고 진짜 되게 이렇게 소탈하게 얘기해 주시는 장면이 있는데 사실 연기 오래 해오셨으니까 연기하는 의미, 매일같이 연기하는 의미 같은 게 그 대사 하실 때 어떤 묻어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예. 그 영화 좋은데요.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영화 좋아요. 정말 한국 영화의 힘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나 뭐 다른 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서가 우리만의 정서가 정말 잘 녹아 있는. 그래 뭐 제가 연극 오래 했습니다. 근데 우리 김홍기 감독도 연극을 많이 했습니다. 오래 했습니다. 대학로에서 연극을 오래 했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 극단의 아픔이라 그럴까 연극인들의 정서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국립극단에 있었습니다. 제가 국립극단 배우입니다. 그것도 이제 대사를 넣어주시고 넣으신 거구나. 예, 그래서 하십시다. 그래서 좋습니다. 합시다. 그래서 사실 대학로 연극이나 우리 연극계들이 그 지원금이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
저 지역의 극단들은 그 지원금으로 연극을 해나가고 있고 지원금을 못하면 뭐 1년 내내 연극을 못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하여튼 예술가도 그렇고 그러지만 제가 좋아하는 대사 이 작품에도 나오는데 배우란 약간의 신비스러운 일을 하는 평범한 사람이다.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연극을 하시고 기획을 하시고 우리 영화도 돈이 있어야 다음 작품을 또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영화 좀 많이 봐주세요. 이 임종부 배우님께서 너무 좋은 영화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사실 이 영화가 굉장히 열악한 저예산이에요. 근데 그 저예산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 버짓으로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는 저는 정말 우리 제작을 맡았던 우리 백경수 PD님하고 백경수 대표님하고 김홍희 감독님에게 정말 존경을 표하고 싶어요. 이 예산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현장에 있었잖아요. 박수 쳐주세요. 정말로. 백경수 대표님 저기 계세요. 우리 백 대표님께 앞으로 한국 영화계를 이끌어갈 주사입니다. 네, 많이 격려해 주세요. 네. 근데 그러면 이쯤에서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사실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인생이 휘황찬란하고 누가 봐도 성공 같고 이렇게 짜릿한 그런 순간이 한두 번 올까 말까 하지 사실 우리의 매일매일은 안 되는 거 되게 하느라고 되게 다 고군분투하잖아요. 근데 그게 막 다른 사람의 막 이렇게 엄청난 성공에 비하면 진짜 별거 아니고 너무 보잘것없다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쳇바퀴를 돌리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다 돌아가는 세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보듬고 위해주는 영화라는 게 좀 특별한 이야기 같다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문희경 배우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이렇게 넉넉지 않은 조건에서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 영화를 쓰고 연출할 때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바로 이런 영화의 내용을 몸소 실천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연출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이를테면 좀 여쭤보려고요. 사실은 문희경 선생님께서 이 영화의 이 예산에 당연히 백경수 대표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도 뭐 나름 고생을 하고 잘한 부분이 물론 있었겠죠. 무엇보다 배우분들의 어떤 희생이 아니었다면 사실은 이 예산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무한한 감사를 표하고 있고 제가 또 최근에 그 구라철이라는 예능에 나가서 또 배우 한 명의 출연료를 땄습니다. 사실 그 배우 그런 희생 어디 가서 정말 너무 좋은 배우 대신 친분으로 모셔온 거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많은 희생을 해오시 않으셨더라면 사실은 만들어줄 수 없는 영화라고 생각해서 여기 계신 배우분들께 6분께 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요. 뭐 어떤 말씀을 또 드려야 될지. 영화를 만들면서 네. 정말 내가 네. 영화의 네. 해주처럼 네. 매일매일 이렇게 네. 일을 되게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구나 이런 거 느끼셨어요? 네, 저는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저 역시도 서울시 청년지원금 50만 원씩 세 달 주셨던 게 아니었으면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도 못했을 것이고 여기저기 지원금을 받고 연극을 제로도 올려도 보고 지원금도 받기도 해보고 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을 견뎌왔던 것들이 보면 이 영화에 녹아들어 있고요. 가장 조금 저 스스로와 어떤 세상에 야속하게 느끼는 것도 이런 거예요. 사실은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뭐 영화진흥위원회나 연극협회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일 텐데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결국 이 만드는 사람이 특히 독립영화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분들이 뽑아주는 내용을 또 우리가 취향을 찾아서 쓰게 되고 그런 이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국가와 여러 기관들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이 창작자는 또 역설적으로 이분들의 지원 없이는 어려우니까 또 이분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을 찾게 되고 이런 뭐가 옳고 맞는 건가 사실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느끼는 괴리감들도 이 영화 속에 알게 모르게 녹여낸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참 예술가로서 제가 감히 예술가라는 건 아니고 이 땅에서 영화, 연극, 음악 하시는 모든 예술가분들 정말 진심으로 존경스럽고 존재하는 그만으로도 그 모습 매우 아름답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독님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신 말씀 중에 지금이 제일 네. 정돈되고 아름답고 깊이 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네, 박수. 네. 근데 감독님이 말씀하신 게 영화 속 해수의 딜레마기도 하네요. 어떤 이렇게 하고 싶은 축제에 그 본질이 있었을 텐데 그걸 맞춰야 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걸 실현해야 되는 거지, 이런 딜레마가 있네요. 그럼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객석에 마이크 드리려고 하는데요. 선착순 4명 질문하신 분께 이 영화 속 아름다운 티셔츠, 단체 티셔츠와 감독님 배우님께서 사인하신 친필 포스터 드리려고 하거든요. 손 들어주시면 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릴게요. 여기 두 번째 줄 계신 분께 마이크 드릴게요.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그 영화에는 없지만 좀 찍으셨지만 촬영은 하셨지만 편집된 부분이나 또 에피소드 같은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편집 중 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상품권을 받는 장면이, 신세계 상품권을 배우가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굉장히 공들여서 또 제가 좋아하는 영화 생활의 발견에서 안길강 배우님과 김상현 배우님이 영화는 망했는데 배우가 러닝게라 뒤를 받으러 온 장면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대사, 우리 사람은 못해도 개불은 되지 말자라고 말하는 장면을 그대로 오마주 좋게 포장해서 해서 찍은 장면이 있습니다. 그 극단 대표가 이렇게 말은 멋있게 해놨는데 엘리베이터 문 닫히고 안에서 보니까 공연 작가 페이를 안 주고 신세계 상품권으로 줬네. 뭐 이런 걸 깨달은 장면이, 그 장면이 좀 많이 아쉬워요. 사실은 러닝 타임이나 그리고 영화 초반부에 너무 무게감인 채 제가 그걸 빼도 박도 못하게 롱테이크로 찍어서 정말 생활 발견 그 장면 그대로 오마주를 해서 그 장면이 사실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지원금이나 예술가 고뇌 같은 것들을 잘 보는 장면, 그 장면이 가장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줘서 블루레이를 만들 수 있으면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리 들어서 영화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트위터 언급이 조금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 여러분들께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 영화 3주, 4주까지 힘차게 달려갈 수 있으니 그 점 부탁드리고요.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화 마지막 촬영쯤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마지막 촬영 아니지만 마지막 촬영이라고 하겠습니다. 새벽 6시에 이 축제 무대를 철거하러 옵니다. 시간은 새벽 2시입니다. 못 찍으시니 한 신이 있습니다. 군수님과 실랑이를 벌이는 대통령이 앉아있던 그 중에 말씀드린 대로 아들 바버스의 면모가 드러나는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을 찍어야 되는데 새벽 8시에 무대를 철거하러 오는데 2시까지 비가 안 그칩니다. 촬영자가 빙빙 돌면서 담배를 2갑을 피웁니다. 이렇게 망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앞 뒤를 다 찍어 나서 정말 토끼와 거북이를 이제 토끼가 방심하고 낮잠 자는 장면 찍었는데 찍어야 되는데 그걸 못 찍은 겁니다. 정말 이렇게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선생님께서 근데 정말 말씀 안 하시고 차에서 대기하시고 여기 계신 배우들 괜찮다 비가 그치자 들어가려고 하면 비가 오고 들어가려고 하면 비가 오고 근데 딱 한 순간 비가 40분 정도 그쳤을 때 정말 거기 있던 모든 스태프들이 달려나와서 여기 앉아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일제히 닦고 촬영을 시작하는 그 순간이 이 영화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들어오기 전에 저한테 오늘은 감독님이 자기 말 길게 안 하는 게 목표고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재밌는 에피소드 없냐고 물어보는 게 가장 난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아이러니의 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얘기해 주실 분 계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네, 여기 세 번째 줄 검은색 티셔츠 입으신 분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손 드신 것 같죠? 주황색 티셔츠 입으신 분께 드릴게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혹시 그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예. 저희 그 공연 중에 우리 집 고양이 평양주차를 못해라는
제목이 있었는데 그 제목은 어떻게 하다가 나오신 건지 궁금합니다. 예,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가수 민호이 씨가 부른 명곡이죠. 그분이 사실은 노래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히트 싱글이 이제 우리 집 고양이 추르를 좋아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작품에서 때와 사실 그런 아이러니가 있는 제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고등인 수행님 원효대교 밑에서 그랜저 주차하고 계십니다. 뭐 이런 류의 개그들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밑도 끝도 없이 그런 말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제목은 그렇게 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저 여기서 잠깐 깜짝이야. 감독님이 현장에서 이렇게 틈틈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럼 영화를 어떻게 찍어요?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리고 오늘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감독님이 이렇게 말끔하신 분인가. 영화가 사람을 만든다고 오늘 보니 굉장히 멋있어졌어요. 아 진짜요? 응. 볼 수가 없는데 오늘 이렇게 멋있는 분이지 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감독님 만나실 때. 저 촬영 내내 단체티만 입고 있었어요. 사실은 저 핏이 엉망이거든요. 사실은 그럼 예. 정리하면은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했는데 부족한 조건 안에서 이 영화를 찍었다는 것과 현장에서는 지금보다 말끔하진 않았다. 이제 이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주황색 티셔츠 입으신 분. 예,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 축제를 배경으로 해서 영화를 만드셨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각본 쓰실 때 그 축제 현장 가보셔서 뭐 디테일 짜신 게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축제 이 영화를 준비할 때가 코로나 기간이었어서 모든 축제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의외로 실제 존재하는 축제에서 모티브나 디테일을 따온 부분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제가 어차피 그분들도 본인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아이디어로 축제를 하니까 저도 축제 기획자의 마음으로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 여기서 이거 사실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 이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요새 어떤 주인공이 짠 하고 자기가 소원하던 거를 이루는 그런 이야기 말고 그 이야기를 그 일을 계속 해나갈 때 되게 이게 맞는 건가? 내가 매일매일 하는 일이 소중한 건가? 내가 꿈꾸던 걸 하고 있는 건가? 이런 모든 일을 할 때 그런 좌절에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그런 좌절에 부딪히는 사람 관객분들이 보기에는 되게 위로가 되는 영화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연기라든가 연출이라든가 이런 게 또 워낙 사람들이랑 많이 같이 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루 이틀 연기하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영화에 나오는 그런 순간들을 뭔가 언제 한 번은 지나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고민하셨는지 어떻게 지나셨는지 이런 거 좀 여쭤봐도 되나 생각했어요. 네. 선배님들 먼저 들으면 좋은 말씀이다. 마이크는 그쪽에. 전 이거 말씀 많이 하세요. 별로 마이크를 못 뛰어서 안 다니시네요. 그러면 저부터 할게요. 네. 저는 사실 그 과정을 지금 지나는 중이고요. 이 막연하게 이 연극 또 영화라는 게 뭔지 궁금해서 중학교 시절 예술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배우로 살게 됐어요. 언제나 배우 일은 즐겁고 설레고 행복한 일이지만 어느 순간 이제 엄마가 되고 나서 그 일을 같이 하는 게 참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지만 저의 배우로서의 꿈은 사실 포기할 수 없는 지점이 있고 더 잘하고 싶고 좋은 작품 만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거 맞나? 그러니까 혜수가 축제를 이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 와 이거 맞나 하는 그런 순간처럼 저에게도 사실은 그런 지금 어떤 그 터널을 지나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 익스트림 페스티벌이 정말 개봉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고 제가 산에 있다가 이렇게 소환이 되는 이 순간이 너무나 감사한 순간이고 그래 해야지 안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또 정말 감사한 거는
티나지 않게 쉬고 있다는 점, 개봉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점.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터널을 지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 먼저 하시죠. 질문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정리되기 전까지. 핵심 질문의 핵심을 잘 못 들어서. 여기 좀 멀어서 죄송합니다. 아 진짜요? 네, 여기 네. 좀 어떤 질문인지 멀어가지고. 아니 근데 배우가 원래 다 너 연기하고 싶어서 배우 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연기를 해보니까 꿈꾸던 거랑 좀 다른 매일매일 연기를 한다는 게 그런 데서 오는 약간 괴리감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게 어떤지. 일단은 뭐 사실 여기도 제가 아는 배우분들 굉장히 많이 와줬어요. 오늘 특히 뭐 김지아 배우랑 저랑 같이 했었던 그 영화 코리아 벌써 한 10년 넘은 작품 같이 출연했던 배우분들 같이 아직도 끊임없이 연대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 연대라는 게 거창하지만 단톡을 아직도 단톡을 아직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배우들 사실 다 너무 힘듦을 서로 다 알고 있고 저도 뭐 배우로서 사실 너무 힘들고 뭐 네. 무슨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네. 그런데 사실 이 영화가 제가 사실 거의 매일 댓글도 많이 보고 뭐 일반 관객분들이나 시사회 아직은 일반 관객이 오늘 개봉했으니까 시사회 오신 분들이 올리신 평 같은 거 이렇게 보는데 조금 그런 특히 예술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작은 위로가 되는 느낌이었고 저도 오늘 영화를 오늘 한 5번째 본 거긴 해요. 사실은 뭐 시사회까지 다 가서 보고 오늘 다시 봤는데 처음에 이제 저는 연기를 하니까 제 연기만 보고 쟤 왜 저렇게 했어, 왜 저렇게 생겼어, 막 이런 걸 보다가 그런 걸 다 지나니까 이제 오늘 정도에선 진짜 영화가 좀 보이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좀 되게 특이한 체험을 한 건데 결론은 이 땅의 예술가들은 익스트림 페스티벌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저처럼 네, 그런 결론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어떡하니까.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경험입니다. 선생님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배우란 직업에 대해서 제 일상이 연기이고 연기가 제 삶이라고 느껴요. 이렇게 나하고 잘 맞는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연기가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어떤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괴리감이 없고 나와 일체가 된다는 느낌. 특별하게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과 연륜을 연기 속에 자연스럽게 내가 늙어가듯이 연기도 깊어지고 넓어지고 이런 거를 제가 느끼기 때문에 괴리감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젊은 시절에는 연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걸 편하게 자연스럽게 내 옷처럼 입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천상 배우인 것을 나이 들면서 굉장히 더 행복하고 감사하다라고 생각해요. 이만한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늘 연기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함. 그래서 저는 현장에 있는 게 가장 행복해요. 집에 있는 것보다 현장에 있으면은 나를 다 보호해주고 나를 다 받쳐주고 이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현장이 가장 편해요. 사실은 가족들한테 미안하지만 현장에 있는 게 가장 행복하고 편하고 거기에서는 내가 모든 걸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천상 배우인 것 같아요. 네, 저한테 요즘에 그런 괴리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네. 예, 한마디 하겠습니다. 배우란. 제가 매체 연기 말고 그 전에 제가 연극을 한 150개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희곡은 다 해봤습니다.
연극은 연기는 이렇게 좀 크게 표현을 하다가 해 보면은 그래서 뭐 자꾸 하다 보면 잘 되겠지. 예. 얘기해주세요. 조금 더 빨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경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여러 현장에서 많은 선배님들한테 이런 질문들 맨날 종종 쫓아가서 많이 하는데 이런 대답 선배님한테 지금 처음 들어보고요. 항상 연배가 있으시든 없으시든 늘 고민을 안고 계시고 그래서 뭐 내가 나이 먹어도 이 고민이 끝날까 싶은 생각에 그냥 덤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정서적으로 막 혼란스럽고 그런 건 없고 다만 이제 촬영 중에 조금 어색했던 거는 제가 종구 선생님한테 아니 선생님 국립극단 출신 아니시냐고 여기서 뭐 하시냐고 그걸 찍는데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야 선생님 진짜 국립극단 출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대사를 해야 되는 그런 대사를 거의 한 30달이 후배인데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많이 좀 힘들었는데 근데 다행히 이제 선생님께서 잘 받아주시고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재밌게 했고 그래서 늘 그냥 즐겁고 감사하고 고맙게 하고 있습니다. 네, 세림 씨 얘기 들어볼게요. 연기는 참 어려워요. 배우는 아무래도 선택받는 직업이다 보니까 저는 아직 인지도도 없고 제 연기력이 검증된 것도 없으니까 아무래도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저는 오디션을 보러 다니는데 거기에서 떨어질 때마다 참 울적하고 이게 현장에 있는 시간보다 저는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 보니까 집에 있으면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몸을 움직여봐야겠다 하고 배달 알바를 해봤어요. 배달 알바를 하니까 걸어다니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 현장에서 있는 일들도 생각이 나고 역시 이 직업을 선택하길 잘했어 라는 결론이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제 꿈을 저를 제일 먼저 선택해 주신 감독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 꿈을 현실로 기자가 하는데 우셔가지고 오늘 안 울기로 했는데 안 울어요. 안 울어요? 네. 네. 그럼 올라갈까요? 강태린 배우님의 인지도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배우님이 어제 인스타 개설하셨대요. 인스타 아이디도 화끈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제 인스타 아이디가 네. SERIMMM이었을 거예요. 그냥 장세림 치면 나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장세림 치면 나올 겁니다. 네. 오늘 다 팔로우 해주실 거죠? 네. 근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배우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 영화가 배우님들이 영화 속에서 각자 연기한 서로 다른 입장과 캐릭터들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어찌 보면 지금 하시는 어떤 고민 아니면 느끼시는 소외 연기에 대해서 느끼시는 감정 같은 게 그 배우님들의 그 시기 하나하나 고민 하나하나가 담겨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그 순간들을 기록한 작품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많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의 진짜 몇 분 안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 네. 빨리 하시면 두 분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영화 진짜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끝나자마자 여기 달려서 영화를 봤는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봤는데 일단 제가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라서
미루고 왔는데 그 이제 연기하신 혜수가 막 이제 막 너는 안 해서 안 하는 거다 이런 말을 할 때 진짜 약간 팩트로 맞는 느낌을 그런 느낌 받으면서 영화 되게 재밌게 봤고요. 이제 궁금한 점은 이제 감독님께 그 이제 축제에 온 그 방문객 2명이 되게 막 이제 혜수의 말도 막 무시하고 뭘 질문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약간 그런 장면이 되게 보면서 저거는 어떤 의도로 넣으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실은 그분들은 철저하게 축제를 즐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뭐 아유 축제 재밌네요. 이런 행사 관계자세요 물어보면 사실 거기서 또 다른 관계성이 생기고 그분들은 그게 축제를 제대로 즐기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매번 이렇게 축제를 다니시는 커플들로 생각을 했어요. 전국 축제자랑이라는 그 분들의 저 영감을 받은 것도 있고요. 근데 이분들이 예외적으로 이번 축제에서 정말 뭔가 주최 측이 이토록 앞에 나서서 이 축제를 살리려고 하는 지점에서 굉장한 뭉클함을 본인들이 느껴서 이렇게 주최 측에 말해놓은 건 처음입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설정을 택할 것 같습니다. 네. 축제의 진심을 알아가주는 그런 아까 그 서계시님이 소개하신 거죠? 네, 안녕하세요. 영화 정말 잘 봤고요. 장세림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되게 감초 같은 역할을 하셨잖아요. 여기서 가장 애착이 가는 에피소드나 장면이 뭔지 그리고 왜 애착이 갔는지 혹시 머릿속에 떠올려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영화를 하면서 이게 아무래도 장편 영화 처음이다 보니까 내가 연기를 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되게 많았는데 마지막 촬영쯤에 분장실에서 김정구 선생님이 저보고 제가 그 무대 위에서 저는 이만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장면이 끝나고 분장실에서 김정구 선생님이 좋은 배우 되겠다고 그랬을 때 정말 너무너무 기뻤어요. 진짜 압니다.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 다르네요. 네. 혹시 마지막으로 얘기하실 분 없으시죠?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기회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스트림이라고 해서 저는 굉장히 그 영화 보는 내내 놀라움 아니면 재미, 웃음 이렇게 웃음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롤러코스터 탄 느낌이었어요. 재밌게 잘 봤고요. 혹시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이렇게 스트림 페스티벌 사실 되게 한국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지금 앞으로의 이런 이 제목이 좀 어떻게 보면 계속 영어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의 이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 지금 굉장히 이 작품과는 매우 동떨어진 성격의 드라마 각본 한 편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서 이 작품이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왜 이렇게 잘 될 영화야? 싶은 수준으로 필요 이상으로 잘 된다면 전 사실은 머릿속에 이미 이 편에 대한 구상이 다 돼 있어요. 사실은 독립영화에서 넘버링 속도는 대한민국에서 제 기억에 단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습니다. 박사연과 어른들의 몰라의 관계도 좀 넘버링 속도까지 느낌이 나는데 제 머릿속에 이미 이 편의 첫 장면과 엔딩 장면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밴댕이 작품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은채 새로 들어간 은채는 과연 이예수의 회사에서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지역 극단은 과연 정말 이런 이 밴댕이적 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굉장히 머릿속에 다 완료를 해두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보시면 정말 사실 독립영화에서 속편은 단 한 번도 시간이 없는데 많이 도와주시면 정말 한번 미지의 그곳을 한번 가보고 싶으면 독립영화 최초의 넘버링 속편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자꾸 우리 대표님 얼굴을 익스트림하게 관을 잘 들면 다 가능하겠죠. 네. 벌써 이게 1시간이 넘어가지고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네. 마지막 소감 오늘 같이 얘기하신 기분 어떠신지 한 분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인 배우님부터 해주실래요? 먼 길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시간 써주셔서 여기까지 와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네, 평일 저녁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요새 극장에 방문할 일들이 많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소중한 경험 저희 앞에 이 사람들에게 또 쌓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기억 가지고 집에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뭐 사실 진짜 하나만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하긴 하는데 달리 드릴 말씀 정말 없고 좀 입소문을 많이 내주셔서 저희가 정말 좀 관이 많이 부족합니다. 관도 부족하고 좀 상황이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한국 영화가 요새 되게 어려운데 저희만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좀 되게 좀 소외감도 느끼고 하는데 좀 오늘 오신 분들이라도 조금 재밌게 보셨다면 입소문을 많이 내주시면 저희한테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진짜 힘든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 영화가 개봉이 저는 묻힐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빨리 개봉할 줄은 몰랐고 그 밀어붙이는 힘에 저는 되게 찬사를 보내고 얘기했듯이 이런 작은 영화든 큰 영화든 한국 영화에 살아나야 됩니다. 객석이 관객석이 꽉 차고 많은 영화들이 상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많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많이 격려해 주세요. 오늘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다른 영화 관객과의 대화 좀 달라요. 객석의 이 관심, 호흡이 너무 좋아요. 감사드리고 홍보 많이 해주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직접 뵙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진짜 이 시간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이 작품은 정말 주옥 같은 대사들이 거의 5분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략해서 홍보를 잘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소한 지역의 작은 축제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제 처음에 목표는 사실은 덕질을 하기 좋은 독립영화를 만드는 게 제 목표였어요. 이 관 사실 할인 쿠폰도 안 먹는 관인 거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비싼 금액 내고 와주신 관객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 쿠폰 가입을 받아서 N번차 관람해 주시면서 두 번째 보시면 또 내가 놓친 게 있었네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정말 빼곡하게 디테일로 가창하는 그 부분 잘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이 귀한 발걸음 정말 모든 이 한국 영화를 사랑해주시는 시네필 여러분 그리고 예술가 여러분께 여러분의 모든 순간 그마다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니까 이 영화의 속편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가실 때 이거 팔찌 드리고 스티커 드리거든요. 모든 관객분들한테 다 받아가세요. 장성란 기자님께도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고 하나 일어나서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